김수진은 26살에 박민호와 결혼했다. 민호의 어머니 박정숙은 처음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수진이 시골 출신의 대학도 지방 사립대를 나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호가 워낙 고집을 부려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후 수진은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를 묵묵히 감내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운동용 죽을 끓이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12가지 반찬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음식 솜씨를 흠잡으며 이것도 음식이냐고 면박을 주었고 수진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결혼 3년 차 수진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뭐하나라며 수진을 병원에 데려가 온갖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수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가 잘못됐다며 수진을 탓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수진을 감쌌지만 점차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자 집에서도 수진에게 화를 냈다. 엄마 말씀 좀 들어. 괜히 분위기 나쁘게 만들지 말고. 수진은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에 절망했다. 결혼 4년 차 어느 날 수진은 민호가 대학 동창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들은 노골적이었다. 오늘 밤도 올 수 있지? 아내한테는 회사 야근이라고 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사진을 찍어 놓았다. 수진이 민호에게 따졌을 때 민호는 뻔뻔하게 말했다. 그래,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데 어쩔 거야? 넌 애도 못 낳는 여자잖아.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수진을 더욱 구박했다. 남편 하나 제대로 못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부족하니까 밖에서 찾는 거지. 견디다 못한 수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한 여자가 어디 가겠다고 그러냐? 참고 살아라라며 수진을 달랬다. 수진은 세상에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결혼 5년 차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민호의 불륜 상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우리 손자를 가졌으니 이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겠다며 노골적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줘. 우리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민호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위자료는 500만 원 줄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수진은 분노했다. 내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민호는 내가 할 일을 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수진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민호 측에서 수진의 불임을 이유로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또한 박 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분할도 어려웠다. 결국 수진은 1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31살의 수진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5년간의 공백으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편의점 알바, 카페 서빙, 전단지, 배포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러던 중 수진은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였지만 수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메모하고 발품을 팔아가며 최적의 매물을 찾아줬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익힌 인내심이 고객 상담에 큰 도움이 됐다. 1년 후 수진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한 번에 합격했다. 사장은 수진의 능력을 인정해 정식 중개사로 승진시켰다. 수진은 고객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꿈을 담는 곳이라며 진심을 다해 상담했다. 2년 차 수진은 부동산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수진 씨가 찾아준 집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진은 단순히 집을 팔지 않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제안했다. 수진은 부동산 투자에도 눈을 돌렸다. 적은 자본으로 낙후된 지역의 작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임대를 주는 방식이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살림 노하우를 활용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법을 적용했다.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되
꼼꼼한 관리로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3년 차, 수진은 자신만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렸다. 수진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시작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수진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믿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수진은 직원들에게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항상 강조했다. 이때 수진은 우연히 옛 동네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민호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민호의 재혼 상대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수진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 고객들의 성공 사례를 모아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수진의 강의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조언들로 가득했다. 5년 차, 수진하우징은 지역 최고의 부동산 업체로 성장했다. 수진은 여러 지역에 지점을 열었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수진이 기획한 소규모 주택 단지는 가족 친화형 주거 단지로 큰 화제가 됐다. 수진의 성공 스토리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소박맞은 며느리에서 부동산 여왕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수진은 인터뷰에서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민호의 어머니 박정숙이었다. 목소리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췌했다. 수진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진은 시어머니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박정숙은 수진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진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예전에 주눅들어 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정숙은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진작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하시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박정숙은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민호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야. 수진은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박정숙은 굽신거리며 말했다. 내가 부동산 사업을 잘한다고 들었어.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도와주면 뭐든지 할게.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5년 전에 저를 쫓아내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박정숙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드릴 이유가 없죠. 박정숙이 나간 후 수진은 민호에게서도 연락을 받았다. 수진아,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많이 반성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절망적이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제게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했죠. 그런 당신과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민호는 계속해서 사정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다시 기회를 줘.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몇 주 후 수진은 박씨 집안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진은 부동산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다. 집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수진은 고민 끝에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경매 당일, 수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경매장에 나타났다.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했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시장 가격을 분석해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5년 전에 쫓겨났던 그 집이 이제 수진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수진은 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업을 시작했다. 박정숙과 민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수진은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후 수진은 부동산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수진의 사업 철학은 단순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다.
수지는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다. 수지는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민호를 길에서 마주쳤다. 민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고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호는 수진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수진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는 수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너 정말 대단해졌다. 내가 너무 바보였던 것 같아.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감사하다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죠.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은 자신의 명함을 민호에게 건넸다. 수진하우징 대표이사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고객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은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운전석에 앉은 수진은 백미러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시동을 걸며 생각했다.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수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몇 년 후 수진하우징은 전국적인 부동산 회사로 성장했다. 수진은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됐다. 수진은 항상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수진은 박씨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더 이상 그들의 안부를 묻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수진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다. 수진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진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을 출간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의 제목은 소박맞은 며느리에서 CEO가 되기까지였다. 수진은 책에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썼다. 수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김수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수진의 복수는 완성됐다. 그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닌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복수였다.